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언제쯤 이뤄질지 아직도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 내란성 질병에 시달리면서 빨리 파면 선고를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또 국회도 야당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또 단식을 또 삭발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두 손을 모아서 헌재의 빠른 판단을 바라고 또 윤석열의 재구속을 외치고 있는데,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의원 3사람이 삭발을 했습니다. 그 현장 오마이TV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삭발에 나선 3명의 의원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도 저도 이제 봤는데 삭발을 하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 삭발한 이후에 좀 바로 좀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눴었는데, 삭발을 하게 된, 머리를 깎게 된 그 이후부터 좀 시민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세상에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탈출했다. 더군다나 판사 또 검찰총장 등이 이 정말 초등학생도 산수 시간에 계산을 할 만한 시간으로 할 거냐 날짜로 계산할 거냐 문제가 주어지면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그런 산수 문제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걸 어겨가면서 탈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더욱 혼란에 빠져 있고 또 국민들은 불안하고 정말 내란성 불면증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온 국민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날리기 때문에 정말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중에는 단식을 하겠다는 분도 계셨고, 마침 어제 저녁에 의총 끝나고 박홍배 의원께서 이제 새벽길에 가는데 우리 그 방에다가 의원들 모임 방에다가 제안을 올렸더라고요. 저도 마침 단식을 선배들이 한다 그러면 그 단식이라도 따라 하든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저없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삭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삭발을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화면을 또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삭발이라는 게 정말 이 결기를 보여주는 거고, 참 웬만한 결심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3사람이 삭발했고, 뭐 전진숙 의원, 여성 의원이지만 또 같이 삭발을 했고, 박홍배 의원 3사람이 삭발을 했는데,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 머리 깎고 참이 삭발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보다가 2년 전에요? 그 총선 있기 전에 이제 지역 활동하던 중에 이재명 그 대표님이 단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주제가 이제 윤석열 그 검찰 독재 정권 퇴진하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님 단식하고 동조 단식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도 이제 뭐 단식보다는 차라리 삭발을 하면서 투쟁을 더 가열차게 하고 열심히 시민들을 만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삭발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2년 전쯤에 그때 한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한번 그래도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국민들과 뭔가 마음을 함께 나누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또 머리 깎고 다니면 뭐 사회 불만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 다 뭐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다 윤석열 때문이네요. 그러니까요. 제 인생에 이 그래도 50 넘게 살아왔는데 유일하게 2번 삭발을 했는데 그게 윤석열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습니다. 이 저희 뭐 댓글로 두상이 이쁘세요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 예뻐요 이런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반응이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 의원님들도 이 깎은 머리가 더 나은데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 다행히 또 좀 이렇게 눈치 덜 보고
좀 이렇게 다녀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뭐 이제 뭐 웃으면서 뭐 두상 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제 머리를 깎는다는 것 그 자체가 윤석열을 향해서 또 특히 이제 헌재를 향해서 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 또 윤석열을 풀어준 이 검찰과 네. 법원을 향해서 준엄하게 또 꾸짖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물론 의정원 활동을 통해서도 뭐 할 건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그전과 똑같은 방법으로만은 도대체 이게 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뭐 아예 듣지도 않고 예. 거기 또 우리 그래도 이제 헌법재판관님들에게 그냥 목소리만 내 가지고는 또 안 되고 이렇게 삭발이라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네. 뭐라도 이제 알려드려야 그래도 윤석열 파면하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너무 늦어질까봐 이게 걱정이고 혼란이 많고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또 시민들은 잠도 못 자고 오늘 또 저녁 7시에 또 광화문으로 또 모여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있어야 우리 시민들과 되는 함께 해야 되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좀 땡겨달라 이런 의미로 어쨌든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 주 사실 뭐 지난주부터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3월 10일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선고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14일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13일에 검사 또 감사원장 탄핵 선고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틀 안 할 거다 하기 어렵다 해서 다음 주 넘어간다 이런 관측도들 나오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의원님. 예, 지금 뭐 일단 이제 저 탈옥을 하면서부터가 좀 그런 좀 불안함이 생겼는데 네. 또 다른 그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들 탄핵건 그거를 또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람에 이렇게 되면은 연이어서 이틀간 그 윤석열 탄핵까지 선고까지 하기가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이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뭐 둘 다 차근차근 준비를 다 해가지고 뭐 이틀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 말란 법은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틀 전에 그걸 미리 알려주니까 내일 저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요런 일단 좀 전에 이제 의총에서도 일단은 내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삭발하고 뭐 단식하고 또 집회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내일 행진도 해보자 이렇게 국회에서 헌재까지 아마 우리 민주당 전원 국회의원이 아마 뭐 한 2시간 걸리더라도 행진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계속 그 헌재에 좀 선고를 빨리 해달라는 선고를 좀 빨리 해라 그런 호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에 삭발에 행진에 또 이 장외 의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선수별로도 초선끼리도 어떤 방법으로 해보고 또 광화문 지키기 운동도 하고 뭐 또 그러면 재선도 하고 오늘은 또 4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아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선 의원님들도 또 이렇게 선수별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총력전. 우리 국민들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헌법을 유린하고 그러니까 헌정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꼭 빠르게 파면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참 이재명 대표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검찰을 향한 비판도 있겠지만은 이 국헌을 문란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회에서 탄핵이 된 이 내란 수괴 윤석열 이거 당연히 헌재에서 인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뭐 그냥 이제 상식에 준하면 당연한 거고요. 또 실제로도 파면 선고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적인 재판관들조차도 이거는 어찌 설명을 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여러 가지 그 재판 심리 과정에서도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끔 이상한 그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올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짓들을 가끔 하다 보니까 또 좀 불안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이렇게 구속 취소 이런 거는 뭐 판사가 혼자서 이렇게 또 결정을 하고 뭐 이러지만은 이제 어쨌든 헌법재판관은 그동안에 수십 년간 재판을 해오는 베테랑 중에서도 가장 베테랑이면서 그래도 우리 법조계에서 제일로 이제 또 존경받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또 다수가 하고 8인이 하기 때문에
평일을 통해서. 이거는 뭐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긴 하다. 그러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지금 또 아마 윤석열 나와가지고 네.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계속 어떤 작업을 할 거다. 이번에 그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 내린 것도 보면은 온갖 어떤 작업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막 추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시간 끌면서 결정한 일도 아닌데 시간을 끌었던 것도 이상하고. 지금까지 보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늘 막 전화로 여기저기 작업한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겁나서 사실 못 하거든요. 그렇겠죠. 녹음될까 봐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아예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 우리 정치인들 어디서 걸려도 걸리니까. 근데 그런 겁도 없잖아요. 보면은 여기저기 막 하는 거 보면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내란으로 무기징역을 받느니 어떻게 해서 뒤집어 가지고 뭐 무기징역보다 더 큰 게 뭐 있겠냐 하면서 걸리든 말든 이판사판으로 나쁜 짓을 계속하면서 그런 나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윤석열이 이제 한남동 관저에 있지만은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할지는 우리가 지금 다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관계자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가만히 있겠다. 그러니까 뭐 일단 활동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누가 압니까? 그러죠. 전화도 할 수도 있고요. 공개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지. 비공개로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벌써 저 국민의힘 갔다 왔죠 지도부는. 비대위도 막 갔다 오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상황. 구속 취소 이후에 증거 인멸도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정말 큰 문제죠. 헌법재판소 결정을 뭔가 좀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을 향해서 또 민생을 팽개치고 장애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우린 그러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 릴레이 시위는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이제 밖에 안 나갈 거다. 천막농성 중도층 고려해야 된다 이런 찬반 논쟁이 의총에 있었다고 하지만 일단은 민주당이 민생에 팽개치고 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안 나간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이런 국민의힘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생을 걱정하는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러 가지고 온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버립니까?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이 내란을 이렇게 옹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저만 해도 이제 민생 정책 챙기면서 또 우리 지역구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도 저는 계속 챙기고 또 상임위도 지금 또 잘 해서 상임위에서 또 저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도 내고 여러 가지 그 현안 사항을 또 교육부 장관 불러서 그러니까 할 일을 하면서 이걸 하는 거지 국민의힘 본인들처럼 나라 망가뜨려 놓고 그 핑계를 또 우리 민주당이 뒤집어 씌우기는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고요. 항상 그걸 챙기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여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석고대죄하는 게 첫 반응인데 석고대죄하고 빨리 벌을 받을 사람들이 받고 차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덜 불안하게 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하게 계속 지금 내란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또 민주당에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아주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습성이 아주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게요. 그럼 윤석열과 이제 한 몸으로 그야말로 이제 내란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위헌 정당이다, 해산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조국혁신당에서는 법무부에 이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위헌 정당 논란까지 있는 이 국민의힘 맞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제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 피켓을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거 아까 삭발하면서도 이거 들고 있었고요. 우리 민주당이 계속 지금 이렇게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저 피켓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계속 들고 윤석열 파면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맞습니다. 있고 사실은 파면이 되면 정말 나라가 많이 안정이 될 것 같고 하다못해 주가도 안정이 되고 오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이 탄핵 당시도 그때 생각해 보면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그때도 있었고 사실은 뭐 여론전도 계속 상당했죠. 맞습니다. 근데 8대 0으로 헌재에서 판단이 내려진 다음부터는 사실은 안정이 됐고 좋아졌죠. 대선으로 가는 거였고 조기 맞습니다. 대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도 지금 뭐 서부지법 폭동이라든가 아니면 헌재 폭동 모의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극우의 준동도 헌재가 파면 결정 내리면 다 사라지는 거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조차도 참 저분들이 아마 이중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윤석열 손절을 바로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 윤석열이 실제로 나와버린 바람에 이거 상당히 곤란해졌다. 오히려 이제 그 안에 이제 잡혀 있으면 구속돼 있으면 밖에서는 눈물 지은 척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안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만나러 가도 나중에 이제 다시 또 파면되고 구속되고 징역 가면 그때 밝게 같이 있다가 사진 찍으면서 곧 같이 뭐 밖에서 이렇게 해보자고 했던 그런 거짓말들을 순식간에 이제 안면 탁 이제 바꿔서 할 사람들이라서 아마 이게 오히려 괴로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 주자들은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지금 이제 풀려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법원이 재구속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계속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마이크 잡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죠. 지금 네가 어디서 지금 후보라고 떠들고 다니냐고 할 사람이죠. 내가 지원하는 후보는 그래서 아마 정말로 국민의힘 뭐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정치인들은 이중적으로 오히려 이게 구속되거나 감옥에 있어야 자기들이 그 다음 단계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으면 아마 굉장히 곤란해할 거다. 실제로는 겉으로는 뭐 환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럴 거다. 이분들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그래 이렇게 되면은 제일 뭐 힘을 얻는 후보군이 어떻게 보면은 뭐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동명이인. 제가 이름 때문에 참 김문수 진짜. 민주당 의원과 이름이 같은. 제가 그 유명한 김문수입니다. 이게 원래 박지원 선배님이 쓰던 건데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같아요. 한자도 같고 또 그 김문수 장관의 사모님이 우리 순천 분입니다. 이게 악연인지 무슨 인연인지.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여러 가지 그 당원들이라든가 이 지지자들 성향들이 이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극으로 많이 휩쓸려 가고 있으면서 그 당 후보를 실제로 김문수로 뽑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정말 정상적인 정당으로 만들어서 상식적으로 해서 집권을 하고 정권을 잡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중도층을 향한 그거는 이미 포기한 것 같고 자기들끼리 당권이라도 제대로 잡자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후보의 김문수 그 친일 이런 논란을 뭐 아주 부끄럼 없이 김구 선생이 뭐 중국 국적인 거 아니냐 또 우리 선조들은 일제 시대 때 일본 국적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본선에서는 당선 확률이 훨씬 떨어지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 이른바 이제 극우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제일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지율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높더라고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참 어처구니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경쟁력 본선 경쟁은 없는 분을 뭐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거기다가 뭐 제가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이 사람 후보 되면 이거 나중에 우리 순천구 지역구에서 김문수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또 변절 과정도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뭐 김문수 도지사 시절부터 뭐 여러 이제 구설에 이제 오르락내리락했던. 그때는 또 소방관 괴롭혀가지고. 김문수. 내가 김문수인데 관대성면 되라고 그 바쁜 소방관 119 또 전화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회자가 되고 있는 김문수. 하필이면 또 이름이 같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는 친일 임명사전을 제가 서울시의원 때 네. 교육위원장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진실을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갖고 친일 임명사전을 제가 서울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넣었던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런 일을 했는데 이분은 반대로 친일파 행적을 이렇게 또 진짜 극과 극이네요. 네, 극과 극을 지금 갖고 있어 달리고 있어요. 네. 자, 네, 제가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예. 김문수 네, 제가 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가 대적한다. 네네. 맞춤형 맨투맨식. 정말로 딱 이름이 똑같은 사람과 네, 정말로 딱 맞붙게 되는 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대편을 피켓을 보니까 네. 검찰 얘기가 있나요 이제는? 반대편은 이제 내란 검찰 규탄한다. 예. 이번에 이제 심우정 그 검찰총장의 이 하는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역시 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뭔가 그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끌었을 때도 있었고 왜 회의를 소집합니까? 그걸 네, 또 회의한다면서 시간 끌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잘못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면 그럼 항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잘못됐다고 그러면서도 항고를 또 안 하고 있잖아요. 항고를 안 할 거라고 하고 네.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완전히 내란 동조. 뭐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대요. 뭐 인천지검장인가 할 때 뭐 마약 사건을 무마해 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러니까 심우정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갑자기 마약 수사를 하다가 못하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인데 그런 공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너무 다르잖아요. 의원님께서 사실은 검찰청 쫓아다니면서 피켓도 많이 드시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 검찰의 모습은 너무 순한 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검찰이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뭐 선거법 재판 막 해보면 그냥 1심에서 뭐 자기들이 주장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면 무조건 항소나 항고를 하거든요. 그냥 기본이에요. 이분들 하는 게. 뜻을 안 굽히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검찰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내란 동조, 내란 공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김성훈 경호차장의 이 영장을 계속해서 기각을 하고 반려하고 법원의 판단까지 못 받게 하는 이런 모습. 오죽하면 서울 고검에서 이거 영장심의에서 이거 구속 영장 청구하세요라는 결정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그 부분도 계속 그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계속 영장 청구를 안 해버리고 가운데서 오히려 법원에 맡겨가지고 법원 판단을 받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그렇죠. 경찰의 청구를 검찰이 중간에서 끊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있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내란 어떤 공범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신껏 판단을 했다라고 어제 뭐 기자들 만나서 출근길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걸 도저히 어떻게 이제 검찰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 그래서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에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이제 빠르게 이 부분을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되는데 아직 뭐 오늘까지는 별다른 얘기는 없더라고요. 이게 또 속도가 생명인데 공수처도 참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한번 이제 거슬러 가 보면 지금 보니까 윤 대통령 윤석열 석방 이게 이제 법원이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그게 결정적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 옥바라지 카페에서는 구속 취소 소송하자. 당연히 그러죠. 이런 목소리가 계속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한 70년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간 일로 다 계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들도 그렇게 검사 했고, 출신 의원들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뭔 일인가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또 이제 시험 문제, 검사 조사관들 뭐 구급 시험부터 보면은 시험 문제도 계속 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다 그거는 일로 하는 걸로 다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동안에 있을 수 있죠. 뭐 구속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 지금 이의 신청을 하고 이걸 도대체 나라에 온통 정말 내란 말 그대로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뭐 법도 질서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내란 사태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뭐 계엄은 해제가 되고 있지만 내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네. 또 분수령인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이제 그냥 플레이어로 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예 이제 나 네.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커밍아웃 한 것 같아요. 본색을 정말 제대로 드러낸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할 줄, 야 진짜 뭐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 뭐 법원과 검찰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 내린 것이고 네. 검찰은 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행태. 맞습니다. 왜 인권은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방어권과 인권은 이렇게 막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맞습니다. 이재명의 인권은 왜 하나도 안 해주고 또 다른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은 왜 안 해주고. 네, 이렇게 보호해주지도 않으면서 정말 네.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이 검찰이 거의 이 정의의 편이 아니고 네. 악의 편이라는 거를 이번에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심우정 이 총장의 이번 결정 이걸 보면은 정말 이제 검찰이 문을 닫고 이제 셔틀 내리는구나. 본인들도 뭐 아예 뭐 그 거의 포기, 그러니까 뭐 그 강도나 나쁜 자들이 네. 이렇게 그래도 반성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태도가 있고, 네. 아예 뭐 될 대로 되라 뭐 나는 뭐 이런 거 없다 이런데 거의 그런 거의 조폭 수준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될 대로 되라. 우리는 어쨌든 윤석열 풀어줘야 네. 된다. 이 목표에 딱 꽂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서 네. 혹시나 정말 이제 풀려가서 다시 대통령이 되면 뭔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지 않나라는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착각 아닙니까? 완전 착각이죠. 예. 우리 국민들이 그걸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의 행태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내란 특검 뭐 공수처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란 특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최상목 대행이 딱 길목을 지키고 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아예 그걸 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도 정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네. 경제장관이다 보니까 워낙 지금 국민들이 어려워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계속 미루고 왔는데 예. 이번에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임명하라고 다시 결정을 해줬는데도 자기 멋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법도 뭐 질서도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양심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의총에서도 네. 참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그 없죠. 얘기가 의총에서. 엄청 나오고 특히 뭐 초지에서 위주로라도 막 뭐 진짜 발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오늘도 굉장히 분노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목, 심우정 뭐 예, 예. 이런 사람들 당장 그 특히 두 사람은 은 너무 심각하다 문제가. 네, 예. 이건 글쎄요 국민들의 인내심 한계를 그러니까요. 그걸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될 대로 되라. 예. 어차피 윤석열과 함께 뭐 거의 그냥 음.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국민에 대한 예의나 양심도 없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꼭 지킬 필요도 없고 이용해 먹는 거다. 아예 그런 게 몸에 이제 밴 배어 사람들 있고. 같아요. 예. 그러니 그런 사람을 뭐 저런 고위직에 다 앉혀놨으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이 예. 법기술자들이 이 맞습니다. 법을 이제 농단하는 법기술을 부리면서 예. 자기들은 뭐 호의호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윤석열을 파면하는 게 네. 그러니까 빠르게 탄핵 심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해 네. 보이는데 정말 이것만 답입니다. 이거. 아 윤석열을 네. 파면하라라고 네.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시민들을 직접 이제 광장에서도 이제 주말에 만나시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셔서 이제 광장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못 견디겠다, 못 참겠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도 거의 불면증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집에서 혼자 끙끙 앓으니 또 광장에서 뭐라도 나오죠. 하면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도 오늘부터는 그 투쟁 네. 수위를 높여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면은 국민들이 함께하게 네, 국회에 있지 말고 차라리 음, 광장으로 같이 나가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때 7시부터 12시까지는 광장에 있을 것 같고요. 또 광장에 지금 광화문 앞에 우리 민주당 그 텐트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또 좀 조를 나눠가지고 오전부터라도 좀 지키고 있자. 시민들 오니까 시민들과 네네. 이제 함께 호흡하면서 예, 있자. 예, 예. 이런 말씀. 아까 보니까 이제 삭발하실 때 민주당 의원들이 예, 같이 서서 네. 막 위로하시는 분도 있고 힘내라는 분도 있고 뭐 장하다는 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다 그래도 그 마음은 한 마음이죠, 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렇게 삭발한 사람도 있고 뭐 단식한 사람도 있고 네. 또 이제 법정에 가서 계속 또 소추위원들도 해야 되고 법사위원들도 그러고 그렇죠. 법률가 출신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또 방송에 나가서도 설명도 좀 네. 잘 해주고 그래서 모두 한 마음이에요. 그래 역할 분담이죠. 역할 분담. 저희 같이 초선이거나 예.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닌 사람은 뭘 우리가 하겠냐. 아하. 그러면 단식하자, 삭발하자 이렇게 해서 저도 했는데 또 그 마음을 함께 하려고 저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와주시고 원내대표님도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같이 또 인사말 해주고 이렇게 일단 새 의원이 국회의원이 삭발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 윤석열 빨리 파면해야 된다. 예. 이걸 미룰 수 없다. 미루지 마라.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고 뜻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숙연해지는 느낌까지 저도 이제 화면 보면서 받았는데 두 번째 삭발. 네, 윤석열 때문에 또 두 번째 제 삭발을 인생에 정말 두 번을 했는데 윤석열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시는 윤석열 때문에 또 삭발하는 일, 또 뭐 다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삭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빨리 헌재가 파면을 정말로 서둘러서 하루라도 빨리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파면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뭐 의원님하고 뭐 오늘 뭐 스팟 인터뷰로 말씀을 쭉 나눠봤지만 이 삭발한 의원님의 모습을 보고 응원하시는 분들 또 뭐 이 두상이 예쁘다는 분도 계시지만 응원하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과 뜻을 함께 또 윤석열 파면과 내란 검찰 해체 이걸 외치면서 뜻을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해주시고 의원님의 말씀을 지금 경청을 했는데 끝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내란 수계 윤석열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민생과 경제가 파탄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내 머리를 자르고 내 몸을 조금 아끼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는 일, 윤석열 파면 선고를 헌재가 빨리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모두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문수 의원과 함께 근데 저는 좀 찡하네요. 짠하고 김문수 의원 또 삭발한 모습을 뵈니까 저도 이제 울컥하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뜻을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또 힘내시고요. 저희 시민들과 또 오마이 TV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 그때는 또 약간 좀 머리가 또 더 자랐을 때 좀 정상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파면이 또 완료가 되고 했을 맞습니다. 때 또 기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문수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함께 헌재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파면하라. 윤석열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헌재가 언제쯤 판단을 내릴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3일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여기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이틀 연속으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로 좀 늦춰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우리 국민들은 헌재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한 목소리로 또 똘똘 뭉쳐서 계속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겁니다.
자, 오마이 TV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5시 30분부터 광장에서 또 광장의 시민들, 또 광장의 의원들을 최진봉 교수와 최지은 씨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 현장, 오마이 TV 현장에서, 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이 방송도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마이 TV에도 힘을 실어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함께 눌러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